선조 때 이조 전량직을 놓고 서인과 동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서인 쪽에 심의겸이고 동인 쪽이 김효원이죠. 서인이 기성사림이라고 한다면 동인은 기존의 척신정치에 청산을 놓고 새롭게 등용한 신진사림이에요. 학문적으로는 동인 쪽이 이왕계와 서경덕계, 그리고 서인 쪽이 이의와 성홍계가 됩니다. 이후에 기초곡사와 건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곡사는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벼슬에서 물러난 정렬입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대동계를 조직했죠. 외구가 들어온 거를 다 처리해줬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대동계 조직이 역모를 꾀했다 해가지고 정철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처벌 과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 정철이죠. 정철은 서인에 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인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 이후에 건조 문제가 터집니다. 세자 책봉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서 선조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 정철이 그걸 모르고 경연에서 세자 책봉 문제를 꺼낸 사건이에요. 그게 건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두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인이 온건파고 북인이 강경파죠. 이후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 선조는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분조를 하죠. 분조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둘로 나눈다 해서 광해에게 이젠 네가 왕이다 라고 해놓고 본인은 도망을 가요. 이때 광해하고 대북이 임진왜란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관련해가지고 다른 중요 인물로는 남인 쪽에서는 유성룡과 김성일, 그리고 서인 쪽에서는 황윤길 정도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는 광해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북, 광해를 지지하였던 대북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고 서인과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영창대군은 폐위됐죠. 영창대군을 죽이는 과정에서 광해가 직접 그랬다라는 말도 있지만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광해군의 외교는 중립 외교죠. 그러다 보니까 명분론에 어긋나는 면들이 많이 나와서 서인과 남인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회퇴 변척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북인이었던 정인홍이 이현적과 이왕을 배척하고 자기 쪽에 조식을 높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서인과 남인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인조가 등장하게 되고 북인은 이때 인조 반정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인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서인이 중심이 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때는 오랑캐라고 멀리하죠. 광해군 때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른바 친명배금 정책이다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굴욕을 겪죠. 삼전도 굴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후에 북벌론이 대두를 합니다. 북벌론은 이후에 서인의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가지고 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서인의 중요한 인물로서 김상원 그리고 최명길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효정이 등장하게 되죠. 양호란을 거치면서 북벌론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효정 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서인의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실제 북벌을 한다기보다 명목상의 북벌로 이용이 된 거예요. 이후에 현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1차 예송은 효종의 승하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상복 착용 기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예송은 이번엔 효종 B가 사망을 했어요. 이때도 역시나 자의대비의 상복 기간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1차 예송을 기해예송이라고도 하는데 서인은 왕과 사대부의 예법이 같다라는 점을 근거로 1년설을 주장을 했고 남인은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3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2차 예송,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조 이후에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국이었다면 현종 때 2차 예송 이후에는 남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숙종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숙종하면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변덕스러운 왕으로 유명하죠. 이때 시작은 남인이 중심으로 서인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서인의 중심 인물 송시열이 나오고 남인은 허적과 윤효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경신왕국이 일어나게 되죠. 허적의 유막 사건. 자, 유막이라는 거는 비 올 때 막아주는 기름을 바른 천막 같은 거예요. 허적이 잔치를 한다고 해서 갖다 써라라고 했더니 이미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후에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고발당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계기로 해서 경신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남인이 완전히 실각을 하게 되고요. 서인이 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종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이전에 사실 회의시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서인인 송시열하고 윤선거가 남인인 윤유의 학문을 두고 의견이 대립했던 거죠. 송시열은 윤유에 대해 가지고 사문단적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윤선거는 윤유의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윤선거가 죽고 나서 아들 윤중이 송시열에게 비명을 요청하였는데 송시열이 이를 굉장히 성의 없게 써줬죠. 그래가지고 윤중하고 송시열의 갈등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신왕국 이후에 남인의 처벌을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이죠. 자, 이후에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희빈이 등장을 하죠. 장희빈은 이제 남인 쪽 인물이고요. 희빈 장씨, 장희빈의 아들. 이후에 이제 누가 돼요? 경종이 되죠. 그 소생의 경종을 이때 원자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송시열, 즉 노론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서인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송시열이 사사가 되고 남인이 집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어서 갑술왕국이 일어납니다. 서인들이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면서 서인들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노론과 소론인데 좀 소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남인들이 실각을 하게 되고 장희빈은 패비가 됩니다. 이때 무고의 오옥이라고 하죠.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경종이 즉위를 합니다. 경종은 뭐 굉장히 허약했다고 그래요.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죠. 장희빈이 뭐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자라고 해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외면을 하니까 거기를 꽉 잡아가지고 허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경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주도권을 소론이 계속 쥐고 있죠. 이때 노론은 영조에게 당시 이제 연인군이죠. 이후에 이제 영조가 되는데 연인군에게 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주장을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노론은 실각해버리고 소론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소론 쪽하고 장희빈. 장희빈의 아들이 지금 경종이잖아요. 그래서 소론이 주도를 하면서 남인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조가 즉위를 합니다. 숙빈 최씨의 아들이죠. 영조는 노론 쪽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고 남인을 당연히 배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인자의 난이 일어나죠. 경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2인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난을 진압한 이후에 이제 영조가 완론 탕평책을 펼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노론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기가 어려웠던 왕이 영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다기보다는 영조가 떠밀려서 사실 노론이 죽인 거죠. 노론이 사도세자를 제거한 겁니다. 노론 집권 이후에 벽파와 시파의 원인이 되는데 저는 벽파 시파 외우는 거에 대해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입장을 뭐 시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시파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정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권을 넘기는 게 마지막 장면을 제 책으로만 읽어봤었는데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영조가 그렇게 뭐 우리 생각같이 힘이 있어가지고 탕평책을 주도한 왕이 못 됐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영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넘긴 거예요. 자, 정조하게 되면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벽파 쪽은 좀 배제가 되고 소론과 남인이 살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약간 동정했었던 입장인 시파가 참여하는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론 탕평이 시작되게 되죠. 이제 정조가 1800년에 딱 승하하고 순조가 등장을 하죠. 순원철 시대 하면은 세도 정치기인데, 자, 순조가 처음에 즉위를 할 때 11세였어요. 나이가 11살밖에 안 되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죠.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 쪽 사람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벽파가 다시 살아나요. 정조가 마지막에 좀 잘못 남겨놓고 가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벽파가 다시 살아났다가 친정을 하게 되면서 시파가 다시 주도권을 주게 되죠. 인물이 이제 김조순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김조순은 뭐 사실 역사 기록으로 보면 운영을 좀 잘 못한 사람이지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가 나쁜 기록은 좀 없어요. 못한 사람이지. 그 이후에 이제 헌종 때가 오면은 풍양 조씨가 집권을 하게 되고 철종 때가 오면 다시 안동 김씨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풍양 조씨 벽파 쪽 사람이고 안동 김씨 시파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정조 때 이후에는 벽파 시파 해가지고 남인하고 소론을 이제 탄압하는 과정에서 뭐 신묘박해 천주교 탄압 뭐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남인의 유명한 인물들로 영조 때 뭐 이익이나 안정복, 저는 그 공부하면서 안정복이 혼자 내심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한국사 책에 저렇게 나오나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말고도 이제 정조나 순조 때 세조 정치에 가가지고 뭐 남인 중에 정약용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찍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